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은 48,000달러대까지 후퇴하면서 우려를 키우더니 5만 달러 전후에서 현재 횡보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고 5만 3천 달러를 우선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코인데스크는 현재 비트코인의 지지선을 46,000달러, 저항선을 55,000달러로 분석했는데 일간 차트 모멘텀 신호들이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가격 랠리 직전 상태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투자 기업인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 저점은 42,000달러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만 달러 붕괴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뒷일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기에도 4만 달러 붕괴는 그만큼 예측 자체가 어려운 악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를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일정 또 변수들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당장 현지 시간으로 10일 11억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 미국 FOMC 등 굵직한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이슈와 중국 부동산 기업 악재 역시 포진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아름답지 않은 외부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미국 의회에서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 CEO들이 출동한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 규제 등과 관련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정도면 작심하고 CEO들이 SEC를 깐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산업 비전이 뛰어나다고 해도 기존의 관습과 이에 대한 관성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벌어진 말잔치를 보고 있으면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자체는 상당히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승 모멘텀 시그널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고 그래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녹록치는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소식들, 이슈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후원 멤버십과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하루 전 48,0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5만 달러 위로 회복을 하면서 횡보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5만 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도 연말 변동성에 예의를 주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전망들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을 정도로 시장 상황 예측 그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수준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연초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하락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지지선을 46,000달러, 저항선을 55,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후퇴하더라도 46,000달러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고 상방향 목표로는 55,00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코인데스크는 일간 차트 모멘텀 신호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매수 세력이 현재 지지 레벨 부근에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간 RSI가 9월 말 이후에 가장 심한 과매도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9월의 경우에도 일간 RSI가 과매도 상태에 이른 뒤에 가격 랠리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특히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 동안 가격 고점이 낮아지는 단기 하락 추세에 갇혀 있다. 하지만 가격 지표들은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닥을 42,0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42,000달러가 현재 진행 중인 비트코인 조정의 바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시장 정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지점은 그래서 바닥을 찍었다는 건지 이제 상승만 남은 건지 아니면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승 모멘텀 시그널에 맞춰서 잘 올라가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산적해 있어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로 코앞으로 닥쳐온 것은 현지 시간으로 12월 10일로 예정된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일입니다. 데이터 상황만 놓고 보면 대부분 55,000달러 미만을 가리키고 있어서 앞서 코인데스크가 지목한 55,000달러 저항이 꽤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옵션 만기일 데이터만 놓고 보면 황소 세력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세 가지 구간에 대한 콜풋 옵션의 숫자를 비교하면서 제시했는데 먼저 47,000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에는 콜옵션이 400개, 풋옵션이 6,600개로 약세를 선호하는 규모가 3억 달러 수준입니다. 5만 달러에서 5만 4천 달러 사이에서는 콜 1,700개, 풋 4,700개로 역시 약세가 우세한 상황이고 규모로는 1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5만 4천 달러 이상은 콜옵션 2,400개, 풋옵션 2,900개로 이 역시 약세 옵션이 유리하고 3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런 수치 데이터 상황을 분석한 뒤에 곰 세력은 비트코인을 5만 달러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이 300만 달러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5만 달러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 반면 황소 세력이 손실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인 5만 500달러에서 7.2%의 가격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특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13일입니다. 재무평론가 린 알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11월 CPI와 관련해서 경제학자들은 6.7%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10월에 6.2%와 비교해서도 상승한 수치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달 나타나지 않았던 후행성 지표인 주택 부문이 이 같은 상승세의 한 가지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역시 예상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숫자가 될 것인 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식,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도 상당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직후에 그 피날레는 미국 연준 FOMC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테이퍼링 속도, 금리 인상 시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래타기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식이든 크립토 마켓이든 한국 시간으로 12월 16일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 3시쯤 연준 FOMC 회의 결과 발표 직후에 증시든 암호화폐든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장 외부 이슈로는 여전히 오미크론과 중국 부동산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헝다 이슈는 중국 당국이 직접 개입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시장이 안도 시그널을 계속해서 날려주고 있어서 나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신경을 쓴다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오미크론은 여전히 자본시장 전체에 있어서 잠재적인 악재 가능성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쯤에는 남아공 연구팀의 연구 결과 보고서가 하나둘 공개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추가 변이가 이루어진 만큼 여러모로 바라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 5가지 정도 주요 변동성 촉발 이슈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런 예고된 일정들과 예측 가능한 변동성 사전에 대비하시고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지펀드의 대가로 불리는 롭시트론이 비트코인을 3만 달러 수준에서 재투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스커버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 롭시트론은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4만 5천 달러까지 상승했을 때 15,000달러에서 매수한 비트코인 이익을 실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난 7월에 3만 달러로 내려왔을 때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디스커버리 캐피털의 펀드 자산은 24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 CEO들이 의회에 출석한 가운데 작심하고 SEC를 향한 반박을 쏟아내서 관심받았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 CEO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FTX, 코인베이스, 스텔라 개발재단 이런 주요 기업들의 CEO, CFO들이 증인 발언을 했는데 아주 작심들을 하고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은 그동안 암호화폐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의원들이었습니다.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기조 발언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중앙 집권화된 규제 틀이 없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가 사기가 조작이 남용이 이런 것들에 취약한 상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말만 봐도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유행이고 기득권에 대한 공격이지만 사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은 우리 사회의 파워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비자, 머스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위협은 암호화폐 그 자체다. 전면 금지해야 한다. 돈 세탁과 탈세 말고 다른 용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건 뭐 한심하다고 평가하기에도 참 못한 수준이라서 뭐라고 평가를 하기도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패트릭 맥헨리는 범죄자들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악의적인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현금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암호화폐는 충분한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국제 송금은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지만 암호화폐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절과 관련해서는 당황스럽다 이렇게 밝히면서 SEC의 기준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스텔라 재단 CEO 데넬 딕슨의 경우에는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그녀는 초당적인 인프라법에 포함된 중개인에 대한 정의는 허점이 존재한다. 일부 기업들은 그들이 중개인으로 분류되더라도 불필요한 정보를 불러와서 억지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산업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성 입법을 했을 때 얼마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 최근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 이슈를 보면 꽤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인베이스 CFO 알레시아 하스는 아예 대놓고 SEC를 작심 비판했는데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직접적인 비판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또 비트퓨리 CEO인 브라이언 브룩스는 암호화폐 규제는 단일 규제기관이 아닌 복수 규제기관으로 분산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 규제의 특징은 다수의 규제기관이 분산된 감독을 행한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 시스템과 현행 규정을 암호화폐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역시 SEC의 밥그릇 욕심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의 CEO들, CFO들의 멘트를 정리하면 이 명확한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입법을 해달라 이런 뜻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의 들쭉날쭉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만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것인데 입법기관의 산업이해 지적 수준 자체가 상당히 높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갈등 양상은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로 맡겨야 하는 건 아닐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과도기는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세가 걱정이 되고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여러 일정들이 또 걱정이 되고 아예 장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면 무지성 규제가 또 걱정이 되고 뭐 그런 상황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빌빌대다가도 갑자기 반등하면서 랠리를 펼치는 게 또 비트코인이기도 한 만큼 여러 우려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불식돼서 모두가 바라는 연말 랠리의 신호탄이 곧 쏘아 올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